자국 국민들한테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백신 주권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9년에 녹십자가 이제 12번째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독감 백신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기념비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는데요. 실제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그 19종 가운데 좀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 가능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6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백신조차도 전부 생산하지 못하면 백신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아직 개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개발된다면 내가 어느 나라부터 줄 거야 라는 이런 말 때문에 아주 전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나라의 백신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 백신 주권이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국 국민들한테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부터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백신 주권이 있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백신 주권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9년에 녹십자가 이제 12번째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독감 백신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기념비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는데요. 실제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그 19종 가운데 좀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 가능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6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백신조차도 전부 생산하지 못하면 백신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사실은 백신 주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거는 제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백신 개발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혹시 뭘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 대유행 상황이 종결되면 이 연구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그쵸. 그래서 백신이나 이런 뭐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 산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사기업의 개인적인 R&D 자금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 기업이 뛰어들기 어렵다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뭐 공공펀드라던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예전부터 있었죠.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방안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어떤 식으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빨리 백신 플랫폼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노비오랑 모더나가 이렇게 빠른 템포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줄기를 끌고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플랫폼 기술이 10여 년 전부터 축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 연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유행 상황이 왔을 때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보통 동물 실험에서 다 멈췄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 했더니 야 상황 끝났어. 전임상에서 멈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서 적어도 일상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지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도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주기를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좀 더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큰 차이죠. 네네. 뭐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돼서 지금 뭐 일상까지 하는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송만기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처장 그 발언에 따르면 그 경험 자체는 임상에 진입한 경험 자체는 매우 소중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공식 발표된 건 아니지만 뭐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검토 중이다. 뭐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국방물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굉장히 전쟁 시에 나라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컨트롤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 맞는 거죠? 네, 그 개념을 이제 백신에 적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만약에 그 백신 공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백신은 다른 나라에 함부로 이제 뭐 수출이 된다거나 이런 교류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까 백신 주권을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백신들이 이제 외국에서 수입이 되거나 원료 수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글로벌하게 백신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회사들이 MSD, GSK, 사노피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에 적을 두거나 아니면 다국적 회사로서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각 나라의 국경에다 이제 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개발에 뛰어든 글로벌 제약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그다음에 존슨앤존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장을 각국에 분산시켜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제약회사가 얼마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제약회사가 속도를 낸다고 한들 이제 의약품은 규제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상용화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규제도 좀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같은 경우에는 뭐 DNA나 RNA 백신에서 이렇게 개발 주기가 빠른 것도 물론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도 있겠지만 네네. 규제 기관이 좀 규제 속도를 빠르게 한 측면도 있는데요. 실제로 FDA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은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에 한해서는 독성 테스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독성 기준을 완화했다라는 건 좀 우려도 있는데요. 그냥 면제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미 독성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 네, 그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독성 테스트를 면제해주는 거지 자료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FDA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임상시험 승인 기간이 우리나라도 30일 정도 걸리던 것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한해서는 7일 이내로 단축한. 와, 7일이네요. 엄청 빨라졌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시기로 우리나라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던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업계 그리고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뭐 타미플루 정도의 되게 파워풀한 약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까지 개발 중인 약물 중에서는 가장 써볼 법한 약물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임상 일상 경험이라도 가져가는 개발 측면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 개개인이 힘들다면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런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공공 펀드를 조성을 한다던가 국가적 차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